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국적에 똑같은 전공의 데이터를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딩스쿨을 다니는 Want you skin tight, close like denim. Come on, love me right.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최신 뉴스 기사들, 최근에 나온 기사들 중에 오늘은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이런 것도 갖고 왔으니까는 중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학생 수가 줄었네, 미국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네 하는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26년도에 26년 차 들어가잖아. 앤디 프랩 2000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설립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그럼 내 나이가 대충 계산, 너 나이 너무 많아 보이네. 짱인 듯.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갖고 왔으니까는 한번 터킹 어바웃을 시작해봅시다. 출발. 자, 첫 번째 우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기사글. 미국 예일대 가짜 신분으로 중국계 여자학생이 치밀한 위조 수법. 뭐야? 학교를 다닌 거야. 그래서 딱 키워서 기사글을 보니까는 가짜 신분으로 입학을 한 사실이 드러나 퇴학을 당했다. 입학을 안 한 학생인데 다닌 게 아니라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건데 이 학생은 고향과 가족 등의 배경을 모두 조작했어. 리는 자신의 신원과 성적표, 개인 이력 등을 모두 위조를 했다. 이게 대단하다. 근데 예일은 어떻게 그거를 모르고서 또 합격을 시켰지? 내용을 좀 보니까는 굉장한데, 중국식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백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가진 노스다코타 시골 출신의 학생으로 자신을 꾸몄다. 그래서 자신을 법적으로 이름을 바꿨어. 원래 다니던 졸업식에 참가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 예일대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몇 주 만에 가짜가 들통났다. 와, 근데 이거는 잡힌 것도 너무 신기하다. 린과 대화에서 수상함을 느낀 기숙사 룸메이트가 그의 방에서 캘리포니아 주소와 다른 이름이 적힌 태그를 보고 학교에다 신고를 했대. 이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는 합격을 할 만한 프로필과 뭐는 다 되긴 됐나 보지? 그러니까 합격을 준 것이야.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름과 모든 것을 다 꾸며냈다라는, 근데 그거를, 이게 참 미국 입학제도에 신기한 부분이긴 해. 선생님 26년 했지만 베리파이 하는 프로세스가 없어. 신용사회라서 그런가? 써서 내고 학교 카운슬러가 오케이 하면은 믿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한국식 심사는 어떻게 돼? 에세이 쓰고 요 에세이에 들어간 모든 증거자료를 아래다가 다 붙여내시오. 뭐 다 갖다 붙인단 말이야, 증거자료. 그것마저도 위조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그걸 위조하기는 힘들겠지라는 생각에 다 첨부해서 붙여있는데, 미국은 첨부 파일이 없어. 원서에 그냥 했다라고 쓰면은 믿는 것이야. 학교 카운슬러가 오케이 하고 접수 때리면 끝이야. 요거를 악용을 했다. 요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 코넬 다닐 때도 우리 선배들, 동기들 만났을 때 그런 모임에서 들은 얘기인데, 나는 이 사람을 직접 몰라. 근데 여자 학생 중에 코넬을 한 2년을 다닌 사람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우리 시절에 말이야. 그런데 이게 가짜야. 가짜인데 학생 그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었나 봐. 내가 직접 만났으면 진짜 이렇게 좀 친해져가지고 좀 캐냈으면 좋겠는데. 들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애를 만난 사람이 많아.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학생증이 있으니까 도서관도 들어갔을 거고, 수업도 들어가서 옆에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고, 숙제도 같이 한 애들도 있어. 그랬는데 걔는 그 수업에 원래 등록이 안 되는데 그냥 가서 앉은 거고, 우리 때는 그렇게 출석 체크 막 이렇게 한 명 몇 명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이런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거든. 그냥 와서 도둑 수업을 들으면 도둑 수업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얘는 고졸인데 그냥 무자격으로 그냥 대학생인 것처럼 사기를 2년 동안 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코넬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살았던 애가 있는데, 중간에 막 들통나고 누가 또 의심하고 신고를 했나 보지. 그러면서 후주주 없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또 나의 경우는 대학교 때 막 이렇게 또 여자를 돌같이 알고 막 공부에만 열심히 딴 생각 안 하고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밖에서 돌아다니지를 몰랐기는 하나, 그런 상황이 그 시절에도 있었다는. 자, affirmative action 뭐 여기저기서 들어봤지. 말이 어렵기는 한데, 이게 다양한 인종을 대학교에서 보유를 해라, 선발을 해라. 그래서 뭐 히스패닉 계도, 흑인도, 백인도, 아시아계 계도. 자, 거기서 또 이제 국적도 다양화해서 다이버시티화 시켜가지고 균형을 맞춰라라는 제도였는데, 옛날부터 써고 한 60, 70년 됐대. 그랬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대통령이 빡 되면서 싫어, 바꿔. 이래가지고 빡 바꿔지기 시작을 한 게 그냥 능력제로 뽑아. 뭐 예를 들면 좀 과장을 하자면 다 백인이어도 좋고 다 남자여도 좋으니까는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똑똑한 놈 순으로 뽑는 게 맞지 않냐? 딸리는 애도 대학에다가 그냥 일부러 자리 만들어줘. 이런 거 하지 말자. 폐지시켜. 이래가지고 폐지를 시켜버렸어.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얘기가 1년 전에 2년 전에 분분했던 게,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도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어쩌나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통계들이 슬슬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 나오냐, 이 기사글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가, 그래도 하버드가 제일
제일 표준 기준치라고 사람들이 뉴스화를 많이 시키니까 읽어보자. 신입생이 아시아계들은 늘고 흑인은 줄고 이렇게 될 거가 뻔했었어. 히스패닉계냐 흑인들은 인구수 대비 공부해라가 우리 아시아인들 있잖아. 왜 중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 특히 그냥 학교 아파도 나가 무조건 시험은 다 맞아. 공부해. 공부만 하면 안 돼. 활동도 많이 해. 뭐 자지 말고 공부하는 게 삶의 보람을 느끼는 너무 잔인한데 이런 식으로 훨씬 아시아인들의 성적도 높고 SAT 평균도 에이전들이 훨씬 에버리지가 높고 학교 성적도 훨씬 높고 그냥 만약에 능력대로 아이비리그들 학생 선발하잖아. 그럼 이거는 내 생각에는 백인도 대학 자리 별로 없어. 다 미국은 백인이 많다고 그래도 자리 없어. 그냥 아시아인들이 다 채우는 거야. 그냥 유전자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더 잘해. 성적도 좋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 아시아계 자리들이 더 늘어버리고 흑인들이 자리가 줄었다라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션 프로젝트를 반응이 놀라워서 너무 포장이 잘 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패션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 학기 중에는 사실 학교 공부가 바빠서 할 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다고 느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예 학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컨택도 해보고 생각하지 못한 주제나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랑 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 방 꾸미는데 1,400만 원? 그냥 1,400만 원을 들여서 1년 학금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스튜디오 룸에서 하는 게 낫지 않니? 이거를 그냥 기숙사 방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니? 근데 오이씨 이거 뭐야 3명이 자는 방이야? 여러분들 화면 크게 해줄게. 3인실이 있어 기숙사 방이. 아 이건 싫겠는데? 너무 프라이버시가 없는. 근데 여기다가 1,4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야. 어느 부분에 1,400이 들어간 거지? 이런 틱톡이나 나는 인스타그램에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할 것들을 올리잖아. 그거 부러운 마음도 잘 느껴지지 않는 성격의 인간. 너무 드라이하니 나는. 근데 이게 또 틱톡에 올라온 거래.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삽니다라고 정신 나간 놈들이 공부하라고 대학교를 쳐 보내놨더니 이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니? 그래서 방 하나를 꾸미는데 요따만큼까지 1만 달러까지 드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같은 거 돈을 쓰고 있는 거 진짜 죽일 거야. 공부해라. 자, 이제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학생 수가 줄 것이다 뭐 얘기했는데 이런 기사도 빡다. 그래서 이 제목만 보면은 그래 보여. 미국 대학 신입 유학생 17% 급감. 이러면은 미국 대학을 쓰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회해가지고 뭐 UK를 써, 캐나다를 써, 뭐 호주 대학을 가, 한국에 머물러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트럼프가 2번째 대통령 되신 거거든. 저번에도 됐을 때도 같은 현상이었는데 이렇게 험악하게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대학원 뭐 박사 과정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는 17살, 18살짜리 학생들이 대학 가는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다 보면 대학교 학부 언더그래지에서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뉴스를 빡 보면은 결국에는 이래. 트럼프 이민 정책이 여파가 있어가지고 대학교가 57% 신규 감소를 하고 유학생 수는 떨어지고 여행 비자와 제한의 우려 탓이다 하는데 사실 제한을 둔 나라들이 이게 가만히 보면은 특이한 나라들이거든. 뭐 베네수엘라 뭐 이렇게 전쟁 국가들이야. 미국을 상대로 테러 국가들이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여기가 아니야. 아시아인이라고 해도. 자, 이 기사들 중에 어디로 봐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써있다. 요 글을 빡 봐. 전체 유학생 수는 2%가 늘었네. 근데 대학원 수는 12%가 감소했네. 대학원을 안 가는 거야. 대학교까지는 거의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자 거기는 흔들림이 없는데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는 미국에서는 안 간다. 그만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학생들이 대학원 박사과정이 많이 줄었다. 신규 유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밝히는데 이들의 원인은 비자 취득에 관련된 그러니까 대학원을 나온 이유, 여행 제한들 이런 거를 꼽았다는데 자, 이 숫자가 중요하지. 대학원 유학생 수가 12% 급감했고 학부 유학생은 2%가 오히려 늘었다. 이 기사글의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비디오를 켜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와서 하긴 했으나 자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런 업데이트된 기사도 보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흉흉한 소리 미국 가면 유학이 나는 안 그래. 미국인 정부가 미국 대학들의 보조 자금을 줄인다 뭐 이런 뉴스도 관련해서 돈줄을 재잖아. 그러면 학교들은 돈줄이 어디서 나와야 돼? 좀 마음이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유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10억까지 다 내고 세일 안 받고 가는 사람들이잖아. 유학생이 약간 늘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충당을 해야 돼. 이런 일은 선생님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한 10년 사이클로 한 8년 사이클로 도는 것 같아. 몇 번 봤어 선생님. 그래서 유학생 수가 갑자기 늘었다가 다시 약간 내렸다가 하는 그 사이클들이 이런 패턴에 돌아가는데 하필이면 또 트럼프 정부가 약간 기름칠을 해가지고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반대로 갈 거다. 유학생을 더 섭외를 하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오늘 기사의 업데이트를 마무리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줘서 고맙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 Say my name until the sea